어, 수업 전에 제가 실물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KVM 스위치라고 하는 거, 아까 본체 여러 대를 하나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KVM 스위치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2포트짜리인데 4포트짜리도 있고 종류는 많거든요. 요거네요, 요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인 것 같은데, 가격은 뭐 2만원 조금 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딱 그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1대2라고 써있죠. 1대2. 두 대를 쓰는 거죠. 두 대. 예. 그림 설명은 따로 없네요. 그림 설명은 따로 안 나눴고, 근데 요게 제가 고를 때 보니까는요, USB로 돼 있잖아요. 이게 USB 말고 PS2도 있어요. 동그란 잭 꽂는 거 있잖아요. 키보드 마우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안 하잖아요. 요즘은 다 USB 케이블로 꽂으니까. 그래서 제가 USB 방식을 산 거예요. 투포트 USB로. 여기에 그쵸, USB로 된 거죠. USB 말고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는 이제 요거는 HDMI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체 두 대를 HDMI로 연결하는데, 지금 상대편 컴퓨터 본체는 HDMI 모니터 단자 꽂고 USB 하나만 꽂았어요. 그렇죠? 하나만 꽂으면 여기는 키보드 마우스를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는 키보드 따로 마우스 따로 케이블이 두 개를 꽂았는데, 얘는 이 안에 허브가 붙어 있나 봐요. USB 허브가. 그래서 본체는 USB 하나만 꽂고, 이 몸통 안에는 키보드 마우스 두 개를 꽂으면 두 개 신호가 같이 가니까, 허브에 의해서. 왜냐면 키보드 마우스는 신호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갈 때 양이 많이 가니까는 허브를 쓰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쓰는 게 좋은데, 키보드 마우스는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은 양을 전달하는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뭐 본체에다가 여기 HDMI 케이블 꽂고, USB 케이블 하나씩 꽂고, 여기다가는 모니터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아까 몸통에다 꽂으면 되고, 1920 해상도까지 지원한대요. 1920 해상도까지. 예. 요렇게 하나씩 꽂고, 여기 아까 그 스위치 달려 있는 것처럼 요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여기 번호의 불이 하나씩 요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고. 그럼 여기다 이제 모니터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 하나씩 연결하고. 근데 이제 전력이 딸리면 여기다가 이제 충전 케이블 하나 꽂아가지고 뭐 해서 전력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두 대 꽂고, 모니터 꽂고, 요거는 이제 전력 보존. 그래서 여기는 하나씩 이제. 여기 또 뭐가 하나 있네요. 뭐 꽂는 게 여기 뒷면에도 있나 봐요. 이거 이제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이거예요. 스피커 소리를 어떻게 낼 거냐 이거지. 스피커는 각각 꽂아야 소리가 나요. 스피커도 연결을 해주면 좋은데, 마이크나 스피커 일체형으로 아예.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는요. 예. 길이가 한 5m 정도. 예. 나와 있는 거. 아까 제가 산 거는 박스가 이렇게 작아요. 그렇죠? 이 박스는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 자체가 작아요. 많아요, 이런 거. 여기 보니까는요, 이거 두 개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건 몇 개죠? 8대1이네요. 8대1. 8대를 연결하는 거죠. 2048 해상도까지 된대요. PS2 USB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컴퓨터가 8대가 있다 그러면 8대를 동시에 틀어놓고 내가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사셔가지고 여러 개를 연결하면은, 예, 작업이 되겠죠 뭐. 근데
본체 8대씩 돌릴 일이 보통 가정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뭔가요? 이거 4대1이라고 되어 있네요. 4대1.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많이 파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렌툴에 대한 거를 잠깐 봤는데요. 렌툴은 종류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요런 거죠. 요런 공구죠. 요런 공구. 나이트컴도 있고 강원전자도 있고 뭐 LS전선도 나와 있고 이런 게 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 5,000원이에요? 되게 싸네. 예. 14,000원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공구 가방채 파네요. 제가 AS 기사로 나갈 거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뭐 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세트별로 테스터기까지 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트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430원이래네요. UTP 탈피기, 아까 피복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노란 거 430원. 이거 살려면 배송비가 더 비싸겠네요. 네. 요거 세트를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이 네, 테스터기가 있고요. 아까 요 피복 껍데기 까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껍데기 더 씌워주는 거 있는데 제 사이는 안 보이네. 그냥 많이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두 가지죠. 하나는 인터넷, 하나는 전화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단기, 칼날이 붙어갖고 전선 자른다든지. 다른 그림 또 안 보이네. 예. 오래돼서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세트로 파네요. 지마켓에서 이렇게 팔아요. 요렇게 테스터기. 근데 이거 다 세트로 파는 건 아닐 테고 선택을 해보면 세트는 6,000원. 오, 싸네요. 이거 다 합쳐서 13,350원이고 배송비 2,500원이면 뭐 한 16,000원이면 산다는 얘긴데. 그렇죠? 예. 자, 이거 몸통 자르는 거죠. RJ45. RJ45가 인터넷 잭 그거예요. RJ45 8핀. 전화선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5 잭 100개. 요거 100개. 요거는 카바. 여기 보기 싫으니까 카바를 또 씌워야 예쁘니까는 보호캡이라고 하는 거죠. 랜선 1m 테스트 해보라고. 탈피기, 테스터기. 얘 테스터기가 그렇죠. 요 위에 꽂는 데가 두 개가 있고 얘는 위에 아래. 여기는 인터넷선, 이건 전화선. 여기는 인터넷선, 전화선이 위아래로 옆으로 돼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대로 테스트용 껍데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뺑그르르 돌리면 껍데기 까지고 이렇게. 그걸 먼저 얘들 꽂았고. 요걸 이렇게 케이블 용도에 맞는 거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다이렉트냐 크로스냐. 거기서 이제 아까 주백주, 녹백청, 청백갈 뭐 이렇게 한 개 있었잖아요. 그대로 해서 요 가위로 자르든지 요 절단기로 짤막하게 잘라가지고 그 RJ 플러그에다 꽂아가지고 꽉 누르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케이블 요거 보고 얘를 꽂으면 돼요. 여기 있네요. 다이렉트 케이블 요거는 이제 다이렉트니까 양쪽이 똑같은 거로 가는 거고요. 크로스는 왼쪽은 똑같은데 오른쪽이 다르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인데 4, 5, 7, 8은 같은데 3, 6, 1, 2로 돼 있으니까 보통 크로스 케이블은 잘 안 쓰니까 가정에서 그럼 이제 꽂아가지고 S자 누르면 천천히 슬로우로 가는 거고 온도는 빨리 움직이고. 그럼 선 꽂아가지고 그럼 1, 2 여기 6번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그러면 오케이 됐다는 거죠. 크로스 케이블은 JDP 패널이 있는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근데 뭐 가정에서 PC 정비사 시험 보는 거 아니라면 굳이 안 하잖아요. 되게 싸네요. 저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산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 뭐 지금이야. 그 다음에 아까 랜선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큼지막한 그림이 있는데, 이건 보호 캡이고요. 여기는 사용하지 않은 거죠. 요 끝에가, 요 속에가 칼날이에요. 그럼 얘가 인터넷 선 꽂는 데다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려야 되는데 요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톱니가 있잖아요. 톱니가 안에 있는 칼날을 밀어 올려주는 거죠, 선에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사용하지 않은 건 올라와 있고요. 아까 거기다가 툴에다 놓고 누르면 얘가 쑥 밀려 들어가면서 전기줄을 찝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선이 연결이 되는 거죠. 얘는 CAT52라고 써 있는 거죠. 많이 가장 쓰는 거 이거 52.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케이블이에요. 근데 기가 인터넷도 지원을 해요. 기가 인터넷. 그러니까 굳이 전기줄이 케이블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꿀 필요는 없는데 가정에서는 뭐 100m씩 거는 거 아니잖아요, 거리가. 몰라, 우리 집은 한 200평짜리 집이라서 1층하고 다락하고 3층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한 300m 필요해. 그러면 공사를 새로 해야지. 근데 우리 집은 뭐 이쪽에 저쪽 다 보이니까 이 케이블 갖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기가 인터넷 다 지원합니다. 길이만큼 자르고 껍데기 까고 보호캡 씌워주고, 요거를 이제 다 풀러가지고 꼼꼼하게 잘 촬영했네요. 요것도 씌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금속 이렇게 호일로 씌워져 있는 거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얘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색깔. 여기는 흰주라고 써 있죠? 그냥 저는 주백이라고 써놨는데 본인이 외우기 나름이에요. 주황색하고 흰색이 연결되어 있는 주백, 녹백, 청, 파랑, 그 다음에 청백, 녹, 그 다음에 갈백, 갈.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여기는 흰주, 흰녹, 흰파, 녹 이렇게 외우는 거고, 뭐 같은 색깔이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쪽쪽쪽쪽 펴가지고 요 부분을 깔끔하게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춰준 거를 안에다 밀어 넣으면, 여기가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를 그 렌툴에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 렌툴에다 집어넣어 놓고 나서 꽉 눌러주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아까 이 돌출되어 있는 이 영역을 여기죠? 여기 영역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전기줄에 칼날이 딱 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그게 얇았지 않습니까? 거기 딱 물려가지고 더 이상 안 빠져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보호캡을 깨끗한 거 쓰지. 보호캡을 이제 랜선 부트라고 돼 있죠? 요거 잘못 부러지거든요, 요거요. 요 부분이 부러져요. 여기 이 뒷부분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선이 훅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호캡을 씌워 놓는 거예요. 이 보호캡을 이제 별도로 사야 되죠, 이것도 하나씩.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터기가 있네요. 양쪽에다 꽂아가지고 여기 번호가 1, 2, 3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건가 봐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케이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케이블은 5, 2, 6, 5, 2, 7 7도 있죠. 그렇죠. 여기는 5, 2, 6, 7. 그러면 7은 5, 2부터 한번 볼까요? 5, 2. 여기 5, 2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눌러보면은요, 5는 100메가예요. 100메가. 5, 2는 1기가고요. 그 다음에 6. 아까 6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6. 얘는
1기가예요. 기가. 그리고 6A도 있어요. 6A나 7은 10기가. 그러니까 이제 5G 인터넷이 들어오면 기가가 아니라 10기가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1기가 아니라. 그때 케이블을 바꿔야 돼요. 5G 인터넷이 연결이 됐는데 일반 케이블을 연결하면 안 돼. 느려. 인터넷 선 자체가 느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별도로 사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7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요 7. 강원전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305m인데 242,200원이죠. 비싸네요. 아까 5는 얼마죠? 33,000원인데? 뭐 눌러볼까요? 얘는 305m에 33,000원이에요. 305m에. 그러니까 한 바퀴라고 하죠. 이렇게 안에 똘똘똘 말려 있는데 33,000원이고 얘는 세븐은 242,200원이고. 그 얘를 우리 가정에 쓸 일은 없잖아요. 얘 10기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거지. 저기 평창에 지금 5G 해가지고 통신망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통신사에서 모르고 잘랐다며 그거를. KT인가가 선을 막 개설해 놨는데 SK텔레콤이 뭐 어디를 해 공사를 잘라버렸대요. 뭐 몇 킬로미터를 잘라버렸대요. 이게 305m 24만원인데 수 킬로미터면 몇 킬로미터를 잘라버렸으면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서로 이제 오해가 생겨서 뭐를 한 것 같대요. 일부러 돈 절도하려고 자른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블에 맞춰서 여기 구멍 나와 있으니까 이 구멍으로 쪼르륵 잡아 빼면 말려서 나오니까. 예. 요거 보호 캡터는 색깔을 뭐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맞춰가지고 색깔별로 있는 건데요. 이런 거 빨간 것도 있고 빨간 거 예쁘다. 파란 것도 예쁘고 주로 흰색 많이 쓰잖아요. 회색이나. 얘는 오 색깔이 묵직하네요. 여기 또 랜 케이블이 약간 모양새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이 보호가 되어 있네요. 두 개 다 보호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까가지고 작업하려면 똑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다 껍데기 알루미늄 껍데기 다 까가지고 배열에 맞춰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쓰면 되지 뭐.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얘는 선마다 보호가 잘 돼 있어요. 캡이 다 씌워져 있는 거지. 알루미늄 호일로. 근데 아직까지 뭐 가정에서 쓸 일은 없어요. 10기가가 아니니까. 선이 더 두껍겠나요? 네? 선이 더 두꺼울까요? 두꺼운 건 아니고요. 안에 선 자체가 특수선이죠. 대역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역폭.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덤프트럭이 돌다리 같은 데를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삽교에 가면 뭐 나무로 해가지고 흙 덮어가지고 소나무 이거 가지 덮어가지고 이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개울가 넘어가는 개울 다리 같은 거 삽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차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부서지죠. 사람만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요 몇 톤 이상은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도로가 상한단 말이야. 일반 도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빨리 가려면 안에 신호가 잘 가게끔 제작이 따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일반 도로 넓다고 해서 활주로처럼 못 쓰잖아요. 울퉁불퉁한 비행기 상하니까는 이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는 600메가 대역폭 그 다음에 안에 트위스트 페어 여러가지 해가지고 잘 돼 있다는 거죠.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야만이 인터넷이 10기가 인터넷이 쫙쫙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거 일반 이거는 UTP 이거는 그냥 케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인터넷은 이건 돼요. 근데 기가 인터넷도 이게 이제 거리가 멀면 중간에 싸그러든단 말이야. 신호가 약해지니까는 그때는 6 52 말고 6으로 된 이거는 보세요. 금장 난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또 다르지. 이거는 5 2 이거죠. 아, 요거는 뭐냐면은요, 창문 넘어가는 거. 여러분 창틀을 연결해서 창틀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가야 되는데, 인터넷을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냥 문짝 옆에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문을 안 닫아요. 저희 집은 안 닫아서 그런데, 만약에 문을 닫으려고는 어떻게 되죠? 선이 찝히시겠죠, 안에서. 그럼 요런 걸 사시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그럼 얘는 납작하게 돼 있으니까, 얘를 문짝에다 대고 테이프로 쫙 붙여주면은 눌려도 찢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창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요거다 연결하고 저쪽에는 또 연결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것들 팔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안 찢어지니까. 일반 케이블은 찢어지잖아요. 네, 윈도우 케이블 이거 비싸요. 근데 이거는 100메가만 지원해요. 기가 인터넷은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가 인터넷 지원되는 건, 요거는 이제 안테나 케이블이고, 유선 케이블들 있잖아요. 그렇죠. 양면 테이프도 주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호가 약하니까 못 쓰지. 그 다음에 5개용, 이건 야외에다 뿌리는 거예요. 야외에다가.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실내용이고, 이건 실내용이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면 튼튼해야죠. 더 겉에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비싸죠. 아까 거는 얼마 쌌었는데 33,000원인데 얘는 8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얘를 이제 밖에다가 끌고 나가서 공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리고 7 말고 6도 있던데, 6 아까 6은 뭘까요? 아까 기가 인터넷인데 거리가 멀면 이걸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공유기를 연결해서 컴퓨터를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인터넷 신호를 해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기가 인터넷은 기존에 있는 케이블 갖고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약할 거란 말이야. 여러 명 있으면 막. 그때는 이걸로 바꿔야죠. 어떤 그 교육기관에 기가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기가 인터넷이 들어오면 컴퓨터에다 꽂기만 하면 돼요. 허브가 달라져야죠. 기가 인터넷 허브가 달라져야 되는데 케이블이 똑같아요. 예전에 쓰던 케이블 그대로 쓴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 혼자 쓰면 되게 빨리 다운로드가 돼요. 동시에 쓰면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속도가 느낌이 없어요. 기존보다 10배 빨라야 되는데 느낌이 한 개도 없어요. 케이블을 바꿔야 돼요. 기존 케이블 다 걷어가지고 새로 공사하려니까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로 선은 그대로 쓰고 이제 장비만 바뀐 거지. 장비만.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직 기가 인터넷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현재 쓰던 걸 갖고 쓰는데, 이제 기가 인터넷이 지원이 돼가지고 교체를 하면은 저는 이제 저희 집의 인터넷선을 이거로 다 바꿀 거예요. 네트워크. 지금 허브, 공유기 다 기가 인터넷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정작 신호만 기가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장비는 다 됐어요. 이제 케이블은 아직 교체를 안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들어오면 케이블도 교체를 요거로. 아까 7은 너무 비쌌으니까 못하고 요거를 사가지고, 비싸네요. 300m에 한 1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33,000원, 얘는 아까 20몇만원. 이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이제 바꿔 싹 해야죠. 그래야 본격적인 인터넷이 촥 나오겠지. 삼성전자 거를 제가 이제 직접 다나와에 가서 한번 보는 건데요. 요건 이제 광고고, 요건 광고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자 데스크탑, 삼성전자 데스크탑 펜티엄, 이거는 이제 셀러론 CPU고요.
i5 7세대. 셀러론 i5 7세대. i7 7세대죠? i7 7세대. 그 다음에 i7 7세대, i5 7세대, i3 7세대, i5 이건 셀러론. 얘는 그림이 허옇게만 되어 있네요. 예, 오디세이 이거예요. i7 7세대. 카비레이크라고 하는 게 7세대죠. 예, 4세대를 하스웰이라고 부르고 7세대를 카비레이크라고 부르고, 용어가 그런 거예요. 199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M2로 되어 있고요. 1070 들어가 있어요. 윈도우 10이 들어 있고요. 예, 메모리는 16기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8기가고요. 600W요. 600W로 되어 있고,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삐딱하니 되어 있어요. 삐딱하니 되어 있는데, 요 뒷면에 뭐 꽂는 데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여기 19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80만원이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뭐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건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옆면, 정면, 뒷면 뚜껑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뭐 하드들 집어넣고 하는 건데, 코드코어죠. 코드코어고요. i7은 7세대는 코드코어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8세대로 가면 이게 6코어로 가요. 그 다음에 1070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으니까 뭐 게임하는 데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겠죠. 이건 게임용이에요. 게임용.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는 기계식으로 주니까, 게이머용으로 주니까는 좋게 나온 거죠.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제가 실제로 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좋은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솔직히 너무 비싸서. 그 다음에 이제 일체형이죠. 일체형인데, 일체형은 업그레이드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거로 사실지는 여러분이 이제 골라보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골라보셔야 되고, 이것도 가격 비싼 거는 다르죠. 같은 오디세이인데 SSD를 2테라를 달아놨어요. SSD를 2테라. 그게 비싸지. SSD 2테라가 비싸지. 예, 나머지 똑같은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얘는 SSD가 256기가고요. 얘는 i7 7세대고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16기가고, 오디세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얘는 32형 모니터를 껴서 주는 건가요? 모니터 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예. 가격대가 그래요. 비싸요. 얘는 6세대죠? 6세대 스카이레이크라고 되어 있고요. 7세대는 카비레이크라고 되어 있고, 8세대가 안 보이는데? 6세대, 4세대 하스웰, 5세대 브로드웰, 8세대가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 거 말고 LG 거로 가볼까요? LG 거로요. 이거는 이제 일체형이죠. 얘는 펜티엄이에요. 셀러론이에요. 셀러론. 성능 떨어져요. 얘는 4세대고요 인기 상품으로 가서 보면은 이건 7세대죠. 7세대고 8세대가 안 보이는데? 왜 안 나오지? 8세대를 한번 보는데 없어요. 8세대는 없고요. 8세대 없어요. 아직 LG나 삼성에서는 8세대를 안 만든 것 같아요. HP는 어떤가 볼까요? HP 7세대. 이건 AMD CPU고 7세대. 얘도 비싸죠. 되게 모양새 있죠. 그렇죠. 예. 모양새 있으면 비싸요. 여기 8세대. 8세대가 있네요.
8세대 300 예, 그쵸? 커피레이크 16기가에 하드 3테라에 M2 512기가에 1080 그것도 TI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컴퓨터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자녀분들한테 이걸 딱 보여주면은 이 꼬리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조립하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 성능이면 조립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남는 돈으로 모니터도 사자 이런 얘기가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비싸요. 개인적으로 탐은 나는데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될 건데요. 될 거 높은 가격선을 한번 볼까요? 델 네, 프리 시즌이라는 거 있어요. 프리 시즌 얘는 재온 CPU입니다. 재온 CPU는 서버용 CPU를 재온이라 그래요. PC가 아니라 서버용. 서버용 CPU는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없어요. 시스템 처리 능력만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픽 처리를 누가 한다? 여기 그래픽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있잖아요. 이거 엔비디아 코드로 있잖아요. 얘가 하는 거지. 예. CPU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i7이고요. 얘도 그래픽 카드가 여기 달려있죠. 코드로 M400, 4000M 이거. 얘는 게임용이 아니라 일반 그래픽용입니다. 이 노트북을 사서 게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편집하는 영상 편집, 포토샵 뭐 이런 거 동영상 편집할 때 쓰는 거예요. 17.3인치예요. 되게 크죠. 노트북 치고 되게 커요. 무겁겠죠 당연히. 3.4kg 이렇게 나가네요. 그 다음에 에일리언이라고 있어요. 에일리언. 좀 특이하죠. 그렇죠? 17.3인치인데 3844K 모니터예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게임기를 여기다 연결해요. HDMI로. 그러면 노트북에서 게임이 화면이 떠요. 원래 케이블이 입출력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모니터는요 출력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내면 본체에 있는 내용이 모니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여기 있는 HDMI 있지 않습니까? 그 HDMI를 연결해서 TV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그 모니터, 노트북 모니터로 입력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쉽게 말하면 내 스마트폰을 노트북 HDMI에다 연결해 가지고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요. 안 보여준다니까. 기능이 없어요. 그럼 왜 깔로 앱을 깔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앱을 깔는. 앱하고 상관없어요. 기계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본다면은 여기 이제 노트북이 있고요. 노트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모니터고 여기가 이제 본체인데 여기 있는 신호가 일로 모니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HDMI는 이쪽에 있는 다른 모니터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건 어떻게 돼요? 들어온 거는 안 돼요. 나가는 것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임기 같은 게 있는데 이 게임기를 여기 있는 HDMI로 연결을 하면 이것이 모니터에 떠가지고 저 게임기를 이 노트북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니터에 있는 이 화면은 본체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외부에 들어오질 못하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외부 입력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도 이런 기능을 넣어주니까 비싸지 아무래도. 그 표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외부의 걸 이렇게 인식한다는 건 어떤 거 보았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서 예, 여기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찾아보니까 그 기능이 된대요. 여기 뭐 썬더볼트도 지원이 되고요. 뭐 다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애하고 같이 이런 기능이 되는지. 메모리 32기가 걸 봐서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픽은 1080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하무적이죠. 뭐 경주용 차량이고 덤프 트럭이고 뭐 벤츠 같이 이렇게 아주 쾌적하고 다 되는. 대신에 들고 다니려면 좀 무겁겠죠. 무게가 4.4kg, 330W. 많이 먹네요. 그렇죠? 예. 두께는 3cm. 이건 게임 그래픽 다 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비싼 거는 비싸요. 그러니까는 탐난다 그래요. 이거는 탐난대. 이건 탐난대. 예. 근데 이걸 사줄 여력이 되나요? 사줄 수도 없지. 사줘도 안 되고. 그런 이제 에일리언 웨어라고 하는 게 델에서 아주 그냥 멋있게 만든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썬더볼트도 마음에 들고 뭐도 다 마음에 들어요. 비싸서 그렇지. 오늘 컴퓨터를 와서 켜보니까는 여기 메모가 하나 떠 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부탁의 메모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을 초급반에서 이걸 쓰나 봐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런 아이콘이 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휴지통 하나만 놓고 써요. 전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 컴퓨터나 이건 시작 버튼 누르면 있잖아요. 다. 근데 그게 귀찮아서 이걸 쓰겠다는 얘기잖아. 시작 버튼 누르면 이 안에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컴퓨터 연습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 왜 안 움직여? 네. 여기 왜 사라져 있지? 여기 뜨거든요. 프로그램 목록이. 자, 밑에 작업 표시에 가서요. 작업 표시에 가서 속성 그러면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보세요. 이거 최근에 표시할 수 막혀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막아놨어? 기본 설정을 다시 돌려놓을게요. 예, 이걸 누가 건드려 놨는 것 같은데. 자, 즐겨찾기, 뭐 최근 문서, 장치 관리자, 큰 아이콘 사용 안 할 거고요. 홈그룹을 하든 말든 이거는 뭐 우리가 어차피 홈그룹 안 하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실행 단추 넣어야 되고 시스템 관리 모드 넣어야 되고. 자, 그러면 확인 눌러보면은요. 요거 보세요. 요거. 얘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를 체크하면은요 여기에 제가 한 컴퓨터 연습을 하면 잠깐만 이걸 한번 볼게요. 뜨죠 이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얘를 막아놨어요. 이걸 막아놓으니까 안 나오지. 얘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은 여기 뜨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무비메이커를 해요. 이렇게 다 해고 닫았을 거 아닙니까? 그 무비메이커 한 게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야지.
그러면 다음에는 일로 안 들어와도 바로 여기 있으니까 클릭하면 무비메이커가 되고 클릭하면 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윈도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막아놨냐고. 이걸 왜 막아놨냐고. 왜 컴퓨터를 순리대로 안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냐고. 하물며 이런단 말이야. 바탕화면에 한글 2012 아이콘이 없으면 여기 한글 2010 안 깔렸는데 그래요. 엑셀 아이콘이 없으면 엑셀 안 깔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꺼내놓고 필요 없으면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다 아이콘들을 죄다 꺼내놨었어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여러 명이 같이 쓰잖아. 그러니까 엉망진창을 해놓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폴더를 만들어 놓고 쓰면 되죠. 그래서 홍길동, 그럼 홍길동 더블 클릭하면 홍길동에 관한 아이콘들 쫙 있으면 되잖아. 남들 쓰지도 않는 아이콘을 죄다 꺼내놓냐고. 여기에 목록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록이 뜨고 항상 고정적으로 쓰는 거 위에다 목록 만들면 되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나는 한컴사전 되게 많이 써. 그럼 한컴사전 실행하면 한컴사전이 실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작 버튼 누르면 한컴사전이 떠 있단 말이야. 저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시작 버튼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 안에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하던 거 하잖아요. 하던 거 하잖아. 그럼 한번 하던 거 여기 떠요. 여기 쭉 떠. 그럼 이거 누르면 되잖아. 그냥 시작 눌러서 이거 누르기가 귀찮으니까 겉에 꺼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딴 사람이 같이 쓰는 거라면 서로 양해를 해줘야 되고 서로 주의를 해줘야지. 초급반에서는 얘를 필요하대. 그럼 초급반에서는 얘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를 찾게끔 가르쳐야지. 어디 있는지를 찾게끔 가르치는 게 기초반에서 해야 될 일이지. 기초반에서 이거 없으면 그 사람 수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기초를 탄탄히 가르쳐놔야 어디 다른 반에 가도, 포토샵 반을 가더라도 척척하는 거예요. 쇼핑몰 반에 가서도 척척하는 거고. 예. 윈도우 10은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 메뉴 고정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윈도우 10은 프로그램 누르면 목록이 이렇게 안 뜨고 옆으로 뜨잖아요. 옆으로. 근데 거기에 고정돼 있어요. 아이콘이 딱 나타나요. 앱처럼 사각형으로 똑똑똑 떨어지는데 거기에 시작 메뉴 고정이라고 명령을 걸면 거기도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윈도우 7 쓰다가 윈도우 8 쓰니까 헷갈려. 그래서 윈도우 7 쓰다가 윈도우 7이 편한 거야. 처음에 XP 쓰다가 7이 나오니까 7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이 익숙해지니까 8이 나왔잖아요. 윈도우 8 나왔는데 도무지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7로 내려놓고 쓰다가 10이 나왔잖아요. 10이 나왔는데 10도 헷갈려. 7하고 8하고 섞어놓은 게 10인데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쓰던 방식대로 쓰는 거야.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새로운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새로운 방법을 안 익히고 그냥 기존 것만 고수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배워야지.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가르쳐야지.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게끔 하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가르치는 바는 지구상에 없어요. 이거 안 가르친단 말이야. 기초반에서 이거 가르쳤다가는 난리 나잖아. 다 엉망진창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제어판에 가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얘를 아이콘별로 보셔도 되고요. 그룹별로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 모양에 가면 작업 표시 및 시작 메뉴라고 있거든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시작줄, 이 시작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작줄이 밑에 있습니까? 네. 혹시 이렇게 놓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네. 제가 왜 왼쪽에 놨을까요? 왜 오른쪽에 놓을까요? 와이드 모니터는 너비는 넓은데 높이가 낮아요. 그럼 너비는 남잖아요. 높이는 부족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목 시작줄을 오른쪽이나 왼쪽에 두면은 높이를 쓸 수 있잖아요. 높이를. 너비는 뭐 여유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오는데 얘가 잠겨져 있으면 못 끌고 가요. 그럼 여기 가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가고. 이걸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의 차이예요. 난 알아. 그런데 기존 게 편해. 그래서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작은 아이콘은 뭐예요? 아이콘이 너무 작게 나오지 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불편해요. 이 작은 아이콘을 넣어놓으니까는 얘가 아이콘이 너무 작아 위에가.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아이콘 안 해요. 큰 아이콘 써요. 큰 아이콘 써요. 그리고 넓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작업 그룹 하나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엑셀을 실행하잖아요.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하나 열렸고요. 또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또 하나 열렸고, 지금 두 개가 겹쳤잖아요. 네. 겹쳤는데 이거를 하나로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엑셀이 따로따로 보이잖아요. 하나 따로따로 보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도 해요. 얘가 꽉 차면, 그러다가 이제 엑셀을 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창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엑셀을 계속 실행하다 보면 그때는 겹치겠다. 창이 부족하면 겹치고, 안 겹치면은 그냥 펼쳐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는 위에 있는 게 기본이에요. 위에 있는 거. 저는 밑에 걸 쓰고, 전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저 혼자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선생님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는 뭐 여기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자동 숨기기는 뭐냐면요, 자동 숨기기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쑥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우스 쓱 갖다 대면, 저는 위에다 올려놓은 거니까, 그럼 얘가 쑥 사라졌다가 갖다 대면 나타나고, 그럼 요 한 줄만이라도 더 쓰자. 아까 작업 표시를 좌우로 펼친다, 좌우로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 넘기는 것도 그렇고 그냥 쓰자. 그리고 이것도요, 두께를 두껍게 할 수도 있어요. 두 줄로. 그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고정하면 어떻게 돼? 얘를 고정해 놓으면, 얘를 만약에 작업 표시를 두 줄로 고정시켜 버리면 작업 편집창이 작아지잖아요. 얘를 이렇게 쓰면, 이 경계선을 넓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좀 보기 싫지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편하신 대로 두 줄로 쓸지 한 줄로 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위에 쓸지 아래를 쓸지, 보통 위에는 안 쓰죠.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위에 올린 것이지 실제로 위에다 놓고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오른쪽에 둬요. 왼쪽에 안 두고 오른쪽에 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왼쪽에 안 두고 오른쪽에 두세요 했더니, 습관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작업을 왼쪽 위에서 하잖아요. 근데 작업 표출이 시작됐더니 거기 있으면 걸가닥거린다 이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치워놓고 쓴다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를 두 개를 쓰는 사람은 다른 모니터 쪽에다 옮겨버리고 고정 모니터 쪽으로 넘겨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작업하기 쉽게. 그 다음에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문서, 사진, 음악, 이때 문서를 클릭하면 문서가 열리죠.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컴퓨터 누르면 컴퓨터 창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 작업 표시를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컴퓨터를 한번 볼게요. 컴퓨터 문서를 메뉴로 표시할게요. 메뉴로. 그 다음에 컴퓨터도 메뉴로 표시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보세요. 펼쳐져 있죠? 내 컴퓨터도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아까는 클릭해야 넘어갔는데 이제는 갖다 대면 아예 펼쳐지니까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컴퓨터 자체를 열고 싶으면 오른쪽 눌러서 열기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열린다고. 근데 그냥 나는 컴퓨터에 가서 어느 드라이브로 갈래? 그럼 바로 클릭하면 넘어오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한테 이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편하신 대로. 이걸 연결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메뉴로 표시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대부분은 메뉴로 연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이콘이요 이렇게 커요. 보시면 크잖아요. 아이콘이 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큰 아이콘을 빼요. 큰 아이콘을 빼면 아이콘이 작아졌잖아요. 아이콘이 작아졌잖아요. 대신에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목록 보는 것도 이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은 뭐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시스템 관리 도구를 넣을 거냐? 시스템 관리 도구가 어디 있어요? 관리 도구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 도구 이런 거. 이것도 볼 거냐? 이것도 볼 거냐? 근데 이거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봐봤자 헷갈리죠? 여기 컴퓨터 관리 있잖아. 직접 우리가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를 눌렀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를 열었는데 이렇게 열지 말고 여기 관리 도구에 가면 컴퓨터 관리가 있으니까 이걸 클릭해도 되잖아요. 직접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관리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우리 같은 수업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컴퓨터 관리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업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해달라 그러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걸 보면 괜히 겁이나 뭐 건들면 고장날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장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얘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어떤 걸 해야 될지. 에어로피크라는 기능도 있고 에어로피크. 에어로피크는 마우스를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에어로피크는 오른쪽 끝에 보면 시계 옆에 오른쪽 끝에 보면 시계 옆에 네모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요 바탕화면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아예 바탕화면으로 딱 바뀌는 거고 다시 클릭하면 알아서 다 아까 했던 거 다 올라오는 거고. 이 에어로피크 기능을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보시면은 아무리 갖다 대봤자 누르면 작동을 해요. 누르면 작동을 하는데 아까 얘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는 갖다만 대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를 해제하면은 갖다 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해제할까요? 에어로피크 기능을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져. 그럼 에어로피크 기능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더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셀러론이야. 셀러론 CPU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영 엉망이거든요.
엑셀 파워포인트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셀러론 CPU를 탑재한 컴퓨터들은 이 에어로피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에어로 기능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다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에어로피크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좋아요. 이 컴퓨터는 마우스가 갖다 댈 때마다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빨리빨리 감지해서 뭐라고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성능이 더딘데 사용자는 막 빨리빨리 움직이지 그러면 헉헉대는 거야. 컴퓨터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니까. 그냥 그렇다면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따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디다 놨지? 여기다 놨나? 좀 제가 찾아와야겠는데. 편리한 기능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윈도우 단축키. 윈도우 단축키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요. 윈도우 단축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한글 단축키, 이건 뭐 한글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한글 단축키 클릭해보면 이렇게 한글 단축키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아래 한글 사용할 때 다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글자를 지우거나 이랬더니 키보드로 지우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 이어서 할게요. 그 알집이 안 깔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없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 여기에서 폴더.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여기 폴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리면 이게 새 폴더라는 게 위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누를 때마다 여기 제비잖아요. 그럼 제비 다음에 아까는 마도였는데 지금은 제비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제비 다음에는 외가리고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만들어도 돼요. 처음에 새 폴더 만들면 홍길동, 그 다음에 일지매, 강감찬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라고.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자, 인터넷상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죠. 뭐 인터넷상에다가 새 폴더 이름 변경, 새 폴더 이름 바꾸기, 알집 새 폴더 이름, 여기 있네. 알집 새 폴더 이름 이런 거. 새 폴더 만들 때 새 이름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새 폴더 만들 때 생기는 새 이름은 뭐냐 이런 건지. 근데 원래는 그 알집을 알집을 깔았대. 알집을 설치하면은 비둘기, 오리, 까치, 독수리 해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갔냐면 병아리 46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바꾼대요? 이거만 내왔네. 새 폴더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설명을 안 해놨네. 알집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알집은 알툴주라는 곳에 깔려 있어요. 알집. 이게 알집이란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디 가서 설정에 가서, 설정이 어디 있어? 환경 설정? 탐색기 메뉴에 가면 기타에 가서
기타에 가서 새 폴더. 이걸 안 하면 된대요. 근데 뭐 기존에 하는 게 편하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바탕화면에서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새로 만들기 이거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네, 네. 아. 그렇게 근데 자연스럽게 알집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항상 여기 새 폴더 눌렀잖아요. 여기 압축 탐색기 메뉴에 기타에 가서 새 폴더. 얘를 선택하면 뭐가 된다? 뜨는 거고. 그러면 그 새 폴더라는 거 안에 그러면 갈매기 기러기가 나오는 거를 바꾸고 싶으려면 어떻게 바꾸는지는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안 나와 있잖아요. 찾아봐야지. 뭐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깔려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X86. 우리는 32비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하나만 있지만 64비트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되어 있으면 64비트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고, 프로그램 파일스 한 칸 띄고 X86이라고 되어 있으면 걔가 32비트거든요. 이 안에 가보면 아도비 안랩, 그 다음에 이스소프트, 이 소프트 안에 들어가 보면 알집, 여기에 알집에 그 프로그램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게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그 환경을 설정하는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뭐 갈매기 기러기 이렇게 참새 나왔던 거를 뭐 이순신 강감찬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거지. 그럼 굳이 그냥 예쁘게 기러기 참새가 나왔던 거를 이순신 뭐 홍길동하고 나오면 뭐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런 거는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예전에 아래 한글에서 그랬잖아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돼 있어요. 옛날 아래 한글은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래서 그 캐브람 선생님이 아래 한글을 쓰고 나면 꼭 거기다 참새 비둘기라고 저장했다는 거예요. 파일명을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해가지고 뉴 파일인데, 그게 그런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버전이 바뀌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죠. 요렇게 가마우치 꼭 이렇게 되게 많죠. 가마우치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알집에 추가된 게 가마우치, 갈매기, 거위, 뭐 꾀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만드는 방법은 또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지. 그 또 알툴즈 사이트에 가면 나와요. 설명이.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알집 폴더에 랭귀지라는 그게 있대요. 어떤 거요? 알집 폴더에 예. 그 랭귀지. 랭귀지, 아 맞아요. 찾아볼까요? 네. 여기 랭귀지, 저 밑에 랭귀지 L 없는데? 알집 폴더에 랭귀지 거기서 봤는데 제가 랭귀지가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게 프로그램 파일스가 아니라 잠깐만요. 알집 폴더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용자가 못 건들게 막아 놓거든요. 앱 데이터, 로컬, 이소프트, 로밍, 알집, 여기도 없다. 찾아볼게요. 프로그램 파일스 말고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를 찾고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예전에 이제 저도 본 기억은 있는데 안 쓰니까 그냥 참새 비둘기 나와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한번 바꿔봤는데 다른 가족들이 아빠 컴퓨터 이상해 고장났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PC 정비 자료실 한번 가보실래요? PC 정비 자료실. 우리 폴더 만드는 연습을 아까 잠깐 하다가 알집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요. 여기 지금 그 프로그램 PC 정비 자료실 41번째가 간 모드라는 게 있어요. 간 모드. 요거를 본래는 키보드 다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 한번 넣어볼게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새 폴더를 하던 새로 만들기 폴더를 가던 한번 폴더를 만들겠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름을 쓰라고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끝나신 분들은 글자를 다시 클릭을 하면 열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붙여넣기 해보세요. 엔터를 탁 쳐보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상하게 튀어나오죠? 이상하게 튀어나오잖아요. 일반 폴더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일반적으로 새 폴더를 만들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폴더가 열리는데, 이 간 모드는 아이콘 이름도 바뀌어요. 아이콘 모양새도. 이렇게 간 모드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이제 아까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들어가서 봤더니,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특이한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리모트 앱 및 데스크 연결 사용, 새 연결 설정하기, 뭐 카드 스페이스, 여기 윈도우즈 업데이트 확인하기, 방화벽 설정하기, 뭐 테마 변경하기. 얘를 더블 클릭하면 테마 변경이 되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죠? 오, 되게 좋아요. 말 그대로 갓 모드예요. 갓. 요즘부터 갓이라 그러대. 저번에 어제 방송 보니까 이상화 선수가 나왔는데 그 별명이 갓상화라고. 그 정도 되면 갓 붙여도 돼.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갓 못 붙여. 만들기 내주는. 이 정도가 돼야 갓을 붙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적으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까 그 폴더명 있었잖아요. 폴더명이요. 폴더명을 만들 때 요 명칭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괄호에다가 뭐라고 쓰고 대소문자 구별해 갖고 점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못 외우니까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 댁에다 하나 해놓으세요. 바탕화면에 놓으셔도 되고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렇다. 이거를 끌고 가기가 참 애매한데 뭐 보여드릴게요.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시작 버튼에다 갖다 대야, 그럼 시작 버튼이 열릴 거예요. 마우스 띄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뚝 안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바탕화 여기 시작 메뉴에 고정이 돼요. 여기 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누르면 시작 메뉴 고정하면 돼요. 시작 메뉴 고정하면 얘가 여기 고정되는 거예요. 위에. 그런데 얘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작 메뉴 고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드래그 어디로? 시작 아이콘.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놓으시면 되죠. 근데 잠깐만, 아까 여기에 이렇게 나왔네? 여기 시작 메뉴 고정이라고 돼 있어. 딱 놓으면 올라가죠. 다시 한번 얘를 제거하고 나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끌어다가
요 시작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 놔보세요. 그냥 놓으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는 마우스로 들어다가 저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간모드가 위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클릭하면 쫙 하니 뜨죠. 바탕화면을 만들어 놔도 되는데 바탕화면에 이상한 거 있으면 이게 제어판인가? 제어판 아이콘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네. 제어판 아이콘은 비슷한. 본래 제어판은 아이콘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 제어판 아이콘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제어판 이것도 제어판 혼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어판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간 모드는 이렇게 서 있고 집에도 깔아놓고 그렇게 하면 필요하고 좀 역할이 달라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 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 그리고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그럼 기본적으로 휴지통 하나만 본래 있었어요. 근데 내 컴퓨터니 문선이 이런 게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바탕화면에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 버튼 누르면 다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제어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꺼내놓는 건 좋은 건 아닌데 편리하려고 우리가 바탕화면을 사용한다면 바탕화면 아이콘 만들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컴퓨터 아이콘을 가지고 바탕화면에 표시하면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아이콘이 없으면 또 시작 버튼 들어가갖고 얘를 또 아이콘을 복사해서 또 밖에다 붙이고 막 고생하시더라고요. 본래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근데 윈도우 10은 모양상 이렇게 안 생겼어요. 윈도우 10은요 347페이지 보실래요? 347페이지 보시면 똑같아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개인 설정에 가시면 아이콘은 있는데 347페이지에 왼쪽이죠. 왼쪽. 우리는 여기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고 있어서 클릭한 거지만 윈도우 10에는 뭐가 있다? 테마라는 항목이 있어요. 테마. 그 테마를 가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클릭 해가지고 필요한 거 꺼내놓으면 된다 이거지. 예. 그러면 348페이지 하단에 바탕화면의 아이콘이 만들어진 게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어렵지 않게 바탕화면 아이콘 바꿀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해상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해상도가 어떤 건지. 바탕화면 해상도를 보는 건데 이 모니터가 여러분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픽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다 넣어놨는데 모니터 점검 여기 있다. 제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이렇게 모니터 점검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결해 놨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때 키보드 F11번을 누르래요. F11번 누르면은요 전체 창으로 변해요. 다시 F1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을 보세요. 하얀색을 보였는데 이 중간에 어딘가가 바늘로 콕 찌른 것처럼 검게 보이면 그 픽셀 나간 거예요. 현재 픽셀 나간 건 안 보이고요. 예. 색깔이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럼 F1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얘를 실행하면 다시 이 프로그램 위에 있는 걸 다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불량화소 체크한 거예요. 불량화소. 만약에 응답 속도를 측정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 5번 위에 응답 속도 측정하시면 돼요. 그 얘를 클릭해 보면 이거 뭐야? 광고 같다. 예, F11번 누르면 화면이 뜨겠죠? 이렇게 전체 창을 놓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자, 창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불량화소하고 비천상 이런 게 다 나와요. 여기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여기에 뭐 색상별 조절 색깔이 이렇게 좌우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색깔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색깔이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 쇼핑몰 들어도 이런 그림 같은 거 보이잖아. 사용자의 모니터에 따라서 상품의 색깔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특히 사진 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모니터가 캘리브레이션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절대색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절대 밝기도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일반 LCD 모니터, LED 모니터들은요, 실제 영상보다 환하게 나와요. 환해요. 밝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장면을 찍었으면 어둡게 나와야 되는데 밝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뭐라 하면 잘 찍었는데 그래요. 아니야. 어두운 건 어둡게 나와야 잘 찍히는 거고 밝은 건 밝게 찍어야 잘 찍은 건데 대부분은 밝게 나오면 멋있다 그러거든요. 보기가 좋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거를 보실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명암비 점검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색깔이 이렇게 검정색에서 저기 하얀색까지 색깔이 착 보이잖아요. 그렇죠? 위아래도 좌우로도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색깔이 잘 보이는지. 예. 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 캘리브레이션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보시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니터가 과연 잘 나가 있는지 불량 화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런 거를 했어요. 우리 모니터에서는 사실은 해상도 조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해상도를 가급적이면 조정 안 하죠. 높은 해상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니터, 이 본체를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보는데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잖아요. 근데 해상도가 넓으면, 해상도가 크면 영상 처리하는 게 버거워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없이 자체적인 CPU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920 모니터로 놓고 나서 게임을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이 컴퓨터는 죽어나요. 그래서 게임을 하려고 환경 설정에 가보면 해상도를 낮출 거냐 높일 거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안 좋은 걸 갖고 썼을 때는 해상도를 낮춰서 게임을 했었어요. 안 그러면 게임이 퉁퉁퉁 튀어다녀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새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였더니 영상이 잘 나와요. 그때도 해상도 조정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모니터가 여기 고급 설정에 가보시면은요, 해상도에서 주파수 바꾸는 게 여기 모니터에 가면 주파수 바꾸는 게 60Hz로 고정되어 있어요. 60Hz 고정되어 있어요. 60Hz 말고 다른 주파수가 있으면 그걸 쓰면 더 잘 나오거든요. 75Hz, 120Hz 이런 게. 그러니까 게임용 모니터 144Hz 지원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144Hz를 쓰면은 훨씬 선명하거든요. 60Hz는 초당 60번 신호가 움직이는 거고요. 75Hz면 초당 75번, 144Hz면 144번의 신호가 움직이는 거니까 게임이 매끄럽게 움직이겠죠. 영상을 보더라도 그렇고. 일반 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볼 때도 이 텔레비전 신호가 30Hz냐 60Hz냐 120Hz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특히 봅슬레이 경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120Hz 같으면 그 빨리 가는 영상이 선명하게 착 나타나요. 그런데 30Hz 이런 텔레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저가의 텔레비전들을 봅슬레이 경주를 보면 그냥 휙 지나가는데 뭉개져요. 영상이. 뉴스 같은 건 상관이 없죠. 막 빨리 움직이는 장면이 없으니까. 뉴스 탱커가 뭐 빨리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 동작이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으면 좋은데 얘는 고정돼 있어요. 60Hz로. 이 모니터는. 그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주파수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영상 작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 작업은 상관없어요. 정지돼 있으니까. 영상 작업은 움직이는 거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고요. 모니터를 두 개를 쓰실 거라면 이제 우린 지금 강의실에 모니터가 하나만 돼 있으니까 1번 하나만 달랑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 두 개를 쓰면 1번, 2번 두 개로 나온단 말이야. 그 요 밑에 방향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복제냐 별개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모니터 하나만 쓰니까 지금 빔 프로젝터랑 모니터를 같이 쓰는 거는 분배기를 쓰는 거고요. 분배기. 예. 그래서 이 351페이지처럼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서 기본 모니터를 뭐로 쓸 건지, 모니터를 좌우로 넣을 건지 위아래로 넣을 건지, 예.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바탕화면 배경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들은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